간단하게 하고 리프레시병 잠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안테나 옛날에 전체 만들 때 이런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그래서 얘인가? 얘가 걸리버인가? 그리고 얘가 사이엔도 없고 얘가 삼성도 없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게 PM OLED라서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었고요. 수동 소재. OLED TV가 나오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 스마트폰이 다 이런 식인데. 그 OLED가 좋은 게 그 유기 발광이잖아요. 유기 발광이어서 정형화 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LED를 하면서 LED를 좀 이렇게 LED는 그때 LED를 보여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LED가 이렇게 있으면 그 LED가 바닥면이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든가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이렇게 해서 3층에다가 연결하고 하층은 다 그냥 공통 그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벽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구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 지금 그 광학 그 필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간판 도로교통 표지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터치 스크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표님한테 네 번째 아이템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네 번째 아이템으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제안해 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필름을 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단순하게 벽지를 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제 조명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색을 이용한 치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울할 때는 밝은 색을 우리가 이제 우울하고 하면 단 걸 먹듯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LED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뭐 에너지 세이빙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플렉서블이 나중에 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아마 인테리어가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미 일정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지금 벌써 다 LED를 하고 있으니까 자유스러운 게 이제 모양을 자유스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빌트인 멀티펑션 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말로 끈다든지 손뼉을 쳐가지고 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 그 지금 벌써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왔죠. 작년 재작년 얘기할 때 이제 폴더블이 나온다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폴더블이 아마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폴더블이 나오면 뭐가 없어질까요? 폴더블이 나오면 노트북이 없어지겠죠. 노트북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닮아가고 스마트폰은 노트북을 닮아가고 왜냐면 지금 갤럭시 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도 이제 탭이 있는데 애매해요. 이거를 들고 다니기에는 좀 크고 주머니에 넣기에는 크고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폴더블로 만들면
그렇죠. 폴더블로 만들면 그런 거는 좋아지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폴더블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LG에서 요걸 만들다가 그만뒀죠. 휴대폰은. 네, 뭐 상소문 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벌써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그 ITO 그 우리 회사가 터치 스크린으로 만드는 ITO 있잖아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ITO 이제 배선을 하려면 배선은 메탈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메탈 배선은 얘가 그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휘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메탈 배선하는 쪽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지금 뭐 보통 스마트폰을 사면은 대략 3년에서 한 5년은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가닉 셀, 솔라 셀뭐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픽셀, 캐소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RGB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얘가 현재까지 지금 이제 LG도 이런 방식을 쓰기 시작했는데 화이트 OLED 방식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개념 상태는 백라이트 개념이고 얘가 RGB 타입의 OLED 방식은 각각 RGB를 그 증착 소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를 다 매트릭스 형태로 RGB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하나하나가 다 RGB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를 갖다 이렇게 빼서 보면 캐소드 에너드가 있고 각각의 픽셀 단위에 RGB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RGB가 매트릭스 형태로 픽셀을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라인 바이 라인 스캐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0.3도 이내로 해서 평행광 형태로 우리가 RGB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는 그 유기 발광 소자고 자체 발광이 되니까 굉장히 그 밝고 그리고 LCD랑 특이하게 LCD는 이제 그 여러 층이 있고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현재까지 기존에 그 LG에서 만들었던 건데 뒤에 백라이트 부분이 이제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 베이스에 RGB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OLED TV라고 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TFT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그 소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TR 소자가 필요한데 그 TR 소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OLED 프로세스 중에서 TFT를 만드는 방식이고 SiOT하고 아모포스 여기 A예요. 아모포스 실리콘 등착은 하고 그다음에 아모포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폴리로 밖에서 ELA 공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은 ITO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ITO가 똑같은 형태고요. ITO 패턴 이렇게 해서 게이트 패턴이 평탄화 막 증착을 하고 이온 주입을 하고 그래서 나이트라이트 증착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RGB라는 게 있는데 사실 RGB가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챔버를 보여줄 건데 RGB 외에도 HIL이라든지 HTL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RGB 공정뿐만 아니고 앞뒤 공정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세 개의 챔버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HTL, HIL이라는 공정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오일 공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왼쪽이 어느 게 도끼냐? 도끼 둘 다 도끼인데 얘는 R&D용이고 그래서 이 벌집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챔버를 보시면 챔버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로보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챔버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RGB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실제 장비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짜 장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장비를 많이 볼 건데 여기 증착을 하기 위한 얘가 OLED 증착을 하기 위한 증착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양산형이고 이건 R&D용인데 실제 양산형의 그 삼성의 디스플레이라든지 LG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LG 종합기술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제가 가서 종기원이라고 하는데 LG 종합기술원에 가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서 봤어요. 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요게 한 100m 가까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가 각각의 여기 챔버 하나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각각이 이제 RGB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중간에 로봇가 있어서 이 공정에서 받아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고 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장비에 트러블 있으면 하나의 챔버를 스탑을 시키고 다른 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m까지 100m 이상 되는 거죠. 이런 장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GB도 있고 템퍼처라는 게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쓰리칼라 화이트 OLED 스택 그래가지고 RGB가 있고 HTL 아까 얘기했던 HTL, EBL, EML, BL, 그린, BL, EML, 블루, HBL, ETL.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단순하게 뭐 3개 레이어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빛을 뭐 강화시켜 준다든지 빛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레이어를 실제로는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근데 간단하게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할 때 이제 RGB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알트와 롤러 투 롤러인데 그러니까 이제 칼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인쇄 방식으로 쓰면은 롤트롤을 인쇄 방식으로 쓰면은 그 사마 인쇄라는 데가 그 구로에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그 인쇄기도 있어요. 인쇄기도 있어. 전원식의 인쇄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인쇄하는 데 가시면 청주는 어디 있나 청주 공구상가 쪽인가? 이 인쇄하는 데 가시면 오프셋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뭐 구로나 이런 데 가시면 그다음에 뭐 그라비아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롤트롤을 할 때 이렇게 조기가 지나가면 롤에 지나가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다 인쇄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나 이게 신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옵셋 인쇄는 여기다 하나를 더 달아서 그라비아는 사실은 그라비아보다는 옵셋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맞는 거. 얘하고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라비아는 드럼이 2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옵셋 드럼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옵셋 인쇄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인쇄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런 인쇄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그 플렉서블 라이팅을 만들려면 이런 인쇄 방식으로 해서 인쇄를 해요. 근데 그 안타깝게 그죠? 우리는 좀 인쇄를 하게 되면 대략 한 그 100마이크로, 5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OLED나 이런 걸 하려면 보통 한 20에서 한 50 마이크로 더 작은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 방식으로는 칼라까지는 돼요. 칼라 필터를 셀을 만드는 거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 TFT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OLED는 지금 지공 챔버에서 하니까 얘는 OLED를 만들 수가 없어. 그냥 단순하게 그 LED 형태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조명은 현재가 가능한 거죠. 조명은. 그러니까 이제 그 LG에서 조명용으로 OLED를 쓰는 거는 가능하듯이 패터닝을 크게 해서 하는 건 가능하고 작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RF를 써서 이제 하는 거고 ICP를 이용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증착이에요. 증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익 자료인데 선익 시스템 자료예요. 선익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구조는 똑같아요. 포스트 펀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증착원이 있고 증착원이 이렇게 증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마스크가 있죠. 구멍이 조금하게 뚫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가 글라스가 여기 있죠. 글라스 있고 여기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 증착원에서 이제 증착이 되는 거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파인 메탈 마스크를 통해서 여기 글라스에 증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실제 구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도면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래픽으로 갖고 있는 자료인데 사진을 안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오르가닉 이베포레이션 시스템, 증착 시스템이죠.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물리 기상 증착, PVD.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케미칼을 대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케미칼을 대포하는 방식이 있고요. 데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PVD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PVD 방식. 그다음 피지컬하게. 그래서 피지컬하게 대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지컬하게 대포한다는 얘기 뭐냐면 물리적으로 입자를 때려서 그 입자가 웨이퍼에 갖다 붙이는 방식.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가 스파타죠, 그죠? PVD 얘기하면 PVD 이코로 스파타가 되는 거고 CVD는 뭐야? CVD는 케미칼을 이용하는 거니까 저 방식. 그래서 OLED 증착. 아니면 이제 케미칼 증착 방식.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케미칼 증착 방식은 다 CVD 방식이고 PVD 그러면 스파타닝. 스파타닝은 이제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 형태의 알루미늄이나 TI나 TIN을 쓰는 거죠. PVD 증착 방식의 정의는 광막과 동일한 재료 알루미늄 TiTiW 퉁스텐이죠. 퉁스텐 TIN PT 이런 걸 갖다가 증착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적을 필요가 없는데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닌 케미칼 증착 방식을 써서 OLED 필름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조를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챔버가 있고요. 프로세스 챔버가 있고 베큐um 시스템이 있고 프로세스 챔버 베큐um 시스템은 무조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증착할 때 이 증착원이 오염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챔버가 있고 메케니컬 펌프가 있고 하이 베큐 펌프 게이트 밸브가 있는데 얘가 대략 한 10-5승 정도가 돼요. 진공이 10-5승 정도의 진공을 가지고 하고 있고 셔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온라이너가 있어서 CCD 카메라, 렌즈, 라이팅, PC, 그러면 섀도우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요거까지 하고 다시 파인 메탈 마스크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가 우리가 파인 메탈 마스크 50 마이크로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50 마이크로를 얘기했는데 얘를 그냥 마스크를 마스크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증체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걸려요. 여기서 구석에서 걸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쉐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인디움 뭐예요? 인발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금속이 있대. 금속인데 이 금속을 우리는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일단 여기 섀도우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거 섀도우 만든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 기계쟁이나 그 금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홀을 50 마이크론 만들고 여기 섀도우를 준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막 시도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좀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것 같은데 섀도우 마스크가 이런 형태로 만들고요. 이베포레이션 셀이 있고 그래서 호스트 셀, 도판트 셀, 파워 스프라이가 있고 두께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두께 측정은 이것 때문에 과제도 많이 썼는데 이게 크리스탈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뭔가 이제 좀 그 국산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얘를 자꾸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 크리스탈 센서라는 게 뭐냐면 그 피에조라는 게 있어요. 피에조하고 거의 원리가 비슷한데 크리스탈 센서는 이렇게 그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OLED 증착을 하잖아요. OLED 증착을 계속 하면은 증착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여기 크리스탈 센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증착을 하면은 여기 쌓일 거잖아요. 필름이 쌓이면 필름이 쌓인 것 때문에 얘가 예를 들면 볼티지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센서죠. 그래서 증착을 하면 할수록 얘가 볼티지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크리스탈 센서를 이용해서 두께가 얼마나 증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에서 왜 제가 그 호수에서 물제비죠. 물제비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물수제비 할 때 8.5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반사하는 각 여기가 CCD, LED, 포토다이오드
그다음에 이쪽을 CCD로 놓고 매질이 달라지면 반사각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세타1, 세타2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도달하는 요 위치가 달라지니까 요 각도하고 요 도달하는 걸 보고 얘가 두께가 얼마냐 여기도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 필름의 두께, 이 필름의 두께, 이 필름의 두께 세 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필름의 두께를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이 방식은 필름이 쌓이면 센서에 비해서 필름이 쌓이니까 얘를 자꾸 갈아주거나 크리닝 해주거나 하는데 크리닝은 못한대요. 갈아줘야 돼. 이 방식은 실제로 얘나 얘의 필름이 쌓이는 게 아니고 필름은 여기 쌓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얘를 교체를 해보려고 얘를 지금 작년에 올해구나 올 초에 막 사업기서 쓰고 됐는데 결국은 안 됐지만 그래서 크리스탈 센서는 뭐냐면 스크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센서가 있으면 센서에 그 필름이 대포가 되면 이 필름 두께에 따라서 뭐 전류의 변화를 일으켜서 볼티지가 전류예요. 전류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전류가 나오는 값을 보고 이 필름이 얼마의 두께로 증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를 이용해서 두께를 컨트롤하는 거죠. 센서 헤드가 있고 시퀀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저 시퀀스 컨트롤러나 아니면 그 센서 헤드는 크리스탈 센서에서 나온 시그널을 받는 거죠. 실제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장비가 나올 것 같은데. 증착원인데 증착원에는 이제 그 안료가 들어있죠. 염료. 그래서 이제 할라피아리 보면은 RG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이 그 보통의 피아는 유기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쓰는 요 안료는 얘는 안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얘는 안료. 그래서 염료라고 그러죠. 안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쪽은 이제 밀가루예요. 얘는 밀가루를 탄 물이 아니고 얘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물하고 분리가 되는 부분이고 얘는 물하고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얘는 신나라든지 뭐 이런 솔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희석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OLED 물질을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 온도를 이제 가열을 해서 히팅을 해서 얘 이제 물질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데 얘가 이제 이베포레이션 증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렇게 그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192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각각 온도 변화를 갖다 나타낸 건데 여기 이제 중간에 히터가 있고 용액을 집어넣어서 용액을 증착을 해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셀의 뭐 디자인 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보통 4세대, 뭐 6세대 그러면 뭐 1200 정도가 되니까 분사헤드를 1200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도포를 하는 방식으로 증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 리니어 셀이라는 게 OLED 증착원이 이렇게 길쭉하게 평행하게 있는 거예요. 길이로다 뭐 이 길이를 가지고 증착원의
그 지층원의 폭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중간에 보면 뭐 탑 쿨링, 그다음에 틸트 도판트 노즐, 조정 가능한 컨덕턴스 노즐, 쿨링 재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일이 증착원을 증착시키기 위한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스피드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오일이 물질을 증착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입사해가지고 보시면 많이 보는 그 트렌드 차트인데, 시간대별로 두께를 측정해서 두께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그래프만 갖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혼나죠. 저건 딱 뭐가 있어야 돼요? 스펙이라는 건 항상 스펙의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주 들으실 게 이제 UCL, 그다음에 센터값, 저기 또 빨간색만, 그다음에 LCL, 그래서 어퍼 컨트롤 리미트, 그다음에 센터 값이 센터 컨트롤 CCL이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로어 컨트롤 리미트.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는 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위에 스펙 리미트가 있어요. 스펙이 이렇게 있고, 밑에 스펙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스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뭐 바꾸자고 자꾸 하는 게 이제 식품의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더라? 언제까지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용 리미트예요. 이게 이건 허용 리미트고, 얘는 완전히 안전한 스펙, 어퍼 스펙, 로어 스펙인데, 요걸 벗어나면 스탑이고, 요거는 컨트롤하는 컨트롤 리미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식의 그 트렌드 차트가 나오면 센터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움직여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 UCL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UCL을 넘어가면 1번 장비를 다운시킨다. 2번 그냥 장비는 업을 시키고 조정을 한다. 보통 이 방식으로 해요.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하는데, 그 어저께 6 시그마 얘기했죠, 그죠? 6 시그마. 그래서 실제로 그 얘가 보면은 시그마가 이게 시그마 값이 되는 거죠. 이게 3 시그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3 시그마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가 뭐 6 시그마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6 시그마.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요 3 시그마를 벗어나면 스펙 없이 되는 거죠. 스펙이 6 시그마는 잘못 표현한 거 같아요. 얘는 잘못 표현한 거. 이 개념이 아니고 6 시그마는 이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스펙이 있으면 이 스펙 안에서 LCL, UCL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컨트롤 리미트를 벗어나게 되면 보통은 이 업을 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장비를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벗어나면 보통 장비 다운시키고, 이것도 그 확률 통계에서 통계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보통 하고,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고, 얘가 스펙이 얼마고 컨트롤 리미트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보면은 이제 그 레이트니까 댐 레이트죠. 얼마나 그 뭐 예를 들면 분당, 초당 그 얼마만큼을 댐을 했느냐는 댐 레이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0.5% 도핑 테스트, 뭐 200분의 1 도핑, 그 중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 데이터가 저렇게 제한성 있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아마 선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고려가 안 된 게 뭐냐면 얼라이먼트예요. 얼라이먼트는 뭐냐면 얘는 여기 글라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화이트 메탈 마스크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레드를 한다 그러면 레드를 증척을 가지고 얘를 증척을 시키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레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놓여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챔버가 이제 바뀌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그린 챔버로 가죠. 그럼 그린 챔버로 들어가면 이제 그린 증척원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옆에 이렇게 정확하게 얼라인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블루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챔버에 가면 블루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게 RGB가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얘는 RGB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옆에 셀하고 이렇게 닿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RGB 그러면 요 셀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블루하고 레드가 같이 합쳐지겠죠, 그죠? 이러면 블루하고 레드가 합쳐지면 뭐가 나오나? 노란 색깔이 나오나? 그래서 이런 분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량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보통 아까 이 모아레라고 나왔었는데, 이 모아레가 안 나왔나 보네요. 얼라이먼트는 잠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아레를 가지고 볼게요. 이름이 예쁜데. Do you have a dress made of this, Vanessa? No, I don't, but my mother does. And what happens when she walks when she wears this dress? Well, it sort of waves around. Yeah, it sort of waves all around. That's because when it was made, it was a special process that originally was used with water, so it's called watered silk. Okay. And you and I are going to investigate that effect. Now, another way to do it, let me take thought, is what two combs. Do you have two combs? Yes, I do. Well, take two combs and again, we're going to investigate that effect. Now, another way to do it, let me take thought, is what two combs. Do you have two combs? Yes, I do. Well, take two combs. Again, a number of teeth and hold.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콤이 빛이잖아요, 빛, 그죠? 빛, 머리 믿는 빛. 네, 온라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먼저 보시죠. 이걸 먼저 보고. Hold one up, and then the other. And move it around. You see? Oh yeah, the lines are sort of going back and Okay, forth. so like when your brother walks like this? Yeah. Okay. Now, that's one way to look at it. Let's look at it on the overhead projector. Okay. There's a switch where they push that bar. All right. And that turns on the light here. Turns up here so we can see it on the wall there. Okay? There's one comb. Now try to line the other comb on top of it so that the teeth are perfectly lined up. Almost, right? Yeah. Now notice the light goes through the space between the teeth and the stop where the two teeth are on top there. Now, 신기하게 잘 들리죠? move one just slightly to prevent the light from going through if you can. Hold on. It's perfect. Like that. Almost. There, just about. See it? Yeah, you can really see the lines Now now. that's what makes the dark space. So when you interfere with the light, then you get the dark space. So that's why they're called interference patterns. Now move the combs a little bit and you'll see. Well, they make different Yeah, patterns. now you can see 2, 3, 4.
3 lines, 4 lines. The more you turn it, the more interference patterns you see. Yeah. But this is called a moire pattern because that's the French word for water. And the other silk is called water and silk. You can see why, because Yeah. when they originally made it, they were using a cloth coming out through water. Now, there are two screens down there. Let's see Yes. one. Okay. It Okay, just now, came on the so screen. just, and look to the other now. Can't see anything down here other than the It's the screen. same. Not the one on top of it. Oh, it's all a little jumbled up. Well, so the moire pattern, right? Yes. Okay, put it down here on the overhead projector now. Well, now you can see a lot A better. lot better, yeah. Now, try to line them up to get the minimum number of blank spaces. See, now they're almost lined up perfectly. Something like teeth of the comb, right? Yeah. Okay, now turn them slightly. It makes different patterns. Now they're getting more and more sort of at right angles to each other. So you see lots of different patterns. Then keep going all the way around. They're starting to look like diamonds now. Yes. Now you'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being together again. Yeah. It looks like they have stripes on them now. So the apple is right. Now scientists use this principle whenever they put two thin films together, they have little marks on them, they get this effect. So they sometimes can use it to make sure the two are lined up. In fact, I'll challenge you to do that. See those two circles down there? Yes. Put one here on the overhead projector. Okay. Now put the other one on top. Okay. Okay, now you'll see you've got almost like, oh, perfect, almost perfect. Because you don't see any interference patterns. So there's just one maybe on the left, a great big left apple so dark. Now begin to move it. And you'll see it now it's way off. Keep going all the way around. Okay. Oh, it starts making different In patterns. fact, there's some automatic based on this effect. That looks like it's a butterfly flapping its wings. Keep going all the way around, see if you can get the absolute perfectly lined up there. Now, go back, flip up, go back. Well, I'll get the idea. Yes. Okay, can you hand me the silk diameter off the projector? Okay. Right there? Okay. Now, next time your mother wears the dress, what do you call the material? Water and silk. And what is the pattern? More. Moire. Moire. Right, very good. 뭐하래? 프랑스 말인데 뭐하래? 그래서 그 저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로 뭐하래라고 분명히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 우리나라 말로 뭔가 그 유튜브가 나와야 돼. 다 영어로 나오죠. 미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린을 하고 블루하고 레드하고 온라인을 할 때 그 사용하는 게 모아레 마크예요. 근데 이 모아레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특수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디스플레이 공정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 다 쓰니까 모아레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번트 할 때는 모아레를 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아레 마크를 이용해서 온라인하는 걸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다른 것들은 잘 좀 복잡하고 제일 맨 처음에 얘가 꺼내놓은 게 뭐였냐면 빛이었죠. 빛. 실제 이거 쓰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패턴을 만들 때 이 레드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빛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린을 만들 때도 똑같이 만드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마스크니까 똑같이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블로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겹쳐요. 겹치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이면은 얘가 여기에 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겹칠 수는 없어서 얘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얘를 이 위치에다가 놓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얘 시그널을 보면 시그널이 어떻게 뜨겠어요? 시그널을 보면 시그널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시그널은 어떻게 뜨냐면 얘 시그널은 또 이렇게 뜨겠죠. 실제로는 이 패턴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얘에서 받는 시그널을 가지고 이 시그널을 가지고 면적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피크, 각각에 있는 이 피크의 위치를 잡아요. 그 피크의 위치를 잡을 때 이 피크의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얘도 이제 소프트웨어 상으로 요 면적 대비 요 면적을 잡아서 계산을 해서 센터 값을 계산하고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잡으면 얘는 지금 어느 위치를 잡는 건가요?
x죠 x 그죠? 그럼 이걸 똑같이 y를 딱 만들어 놓으면 y치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x 쪽에 뭐 아래 마크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90도를 돌리면 y 쪽에 뭐 아래 마크가 있어요.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저는 2배, 3배로 힘들어요 지금. 알아서 하려니까.